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요즘 날씨 정말 선선하죠? 맞아요. 이제는 진짜 가을이구나. 정말 모든 게 단풍의 절정이 보이면서 요즘 SNS 보니까 다들 단풍놀이도 가고 가을 캠핑도 가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은솔 씨도 뭐 쉬는 날에 단풍놀이 남자친구랑 가시면 되잖아요. 할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없어요. 그래요? 네. 또 생각해보니까 단풍을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역사 여행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MBC로서 정말 적합한 분이에요. 네. 저의 단풍 여행까지 포기시킨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는데요. 그리고 1443년 12월 우리의 고유 문자이며 표음 문자인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한글 창제 후 1446년 10월 9일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17자의 자음과 11자의 모음인 28자로 구성됐는데요. 이렇게 만든 목적과 만든 사람, 시기가 분명한 글자는 한글이 세계적으로 유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에서 한글이라고 불리게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대 초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 학자들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한글은 큰 글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 우리나라는 중국 글자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요. 당시 여러 학자는 우리말에 맞는 새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종대왕 또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민족 자주정신의 고취와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해 쉬운 문자를 배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했는데요. 훈민정음은 창제 후 언문, 언서, 반절 등으로 업신여겨지면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훈민정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업신여기다뇨. 조선시대의 문신이자 학자인 최만리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새 문자를 만드는 건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면서 한글 창제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종대왕은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군주의 도리라면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후 한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용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한글이 점차 보급됐고 서민들은 생각과 뜻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해소, 농업기술의 전수, 친지간 편지 왕래 등 일상생활에서 한글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럼 한글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인데요. 1926년 음력 9월 29일에 각야날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8년 한글날로 개칭이 됐고 광복 후에 10월 9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후 2006년부터 국경일이 됐고 2013년부터는 다시 공휴일이 됐죠. 각야날, 또 입에 붙네요. 각야날이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제70호로 지정이 됐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직업도 직업인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과학적인 언어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83년으로 가볼까요? 1983년 10월 8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공식 수행원 22명, 비공식 수행원 등과 함께 동남아 5개국의 공식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당시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순방길의 첫 방문지는 미얀마였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웅산의 묘소에서 참배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이었던 이날 부총리를 비롯해 수행 공무원들과 경호원들은 행사 준비와 예행 연습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소 묘역에서 북한이 미리 설치한 폭탄이 터진 겁니다. 이때 당시 전두환 씨는 늦게 도착해서 다치지 않았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맞아요.
하늘과 땅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분향소의 천장이 날아가고 또 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당시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던 부총리, 외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17명이 순직했는데요. 또 현장에 있던 관계자 15명이 부상하는 등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폭발물이 터지는 순간 아웅산 묘소로 향하던 중 참사 사고를 면한 전두환 대통령은 남은 순방 계획을 모두 취소했는데요. 즉시 귀국해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비상태세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도발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힘의 응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집단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게 북한의 소행인 건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네. 미얀마, 그러니까 당시 버마 당국의 수사 결과 이 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한군 정찰국 특공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궁금한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네. 당시 버마 정부는 이 사건의 수사를 매듭지으면서 11월 4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양곤에 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국외 추방을 명령했는데요. 또 현지 인민법원 제8특별재판부는 테러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5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는데요. 1년 뒤인 2006년 10월 3일 오후 6시 조선중앙방송 등에서 핵실험 전격 실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9일 출력 TNT 약 0.8킬로톤 규모의 핵실험을 한 건데요. 네, 첫 번째 실험이 그때 진행이 됐군요. 그런데 왜 북한이 핵 개발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80년대 말에 북한은 국제적인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과 동구권이 노선을 대거 갈아타는 동시에 공산권의 강국이었던 소련이 붕괴가 됐죠. 그리고 북한 경제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전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도저히 남한을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힘을 기르려고 핵 개발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게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에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되고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 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 측의 발표에 의하면 핵실험은 성공했고 또 안전했으며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부가 핵실험 시 발생하는 제논 검출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후 북한은 2009년 2차, 2013년 3차, 2016년 4차와 5차, 2017년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남북 관계와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밖에도 10월 9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55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생포돼서 소련에 억류된 마지막 독일군 포로가 전원 석방됐습니다. 드디어 독일군 포로들이 석방된 건가요? 네, 포로들이 풀려나서 독일의 프리트란트 임시수용소에 도착했는데요. 포로들은 동유럽을 거쳐서 독일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가족들과 만났고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황용조 선수가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우승했습니다.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황용조 선수는 일본 히로시마 광역공원 주 경기장을 출발해서 평화공원에 이르는 42.19km 코스를 달렸는데요.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11분 13초로 1위에 골인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와, 결승 지점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기뻤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90년 북경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게 됐고 58년 도쿄대회 우승제에 이어 36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마라톤을 제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